자, 당신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듯이 성격도 정말 제각각인데 공부를 하면 이 바꾸고 싶은 성격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문제일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하면서도 좀 철학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한 강연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강연의 핵심 논리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요. 당신이 가진 성격과 공부에 대한 생각의 틀을 한 번쯤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가 성격을 타고난 30%하고 만들어가는 70%로 나누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 이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성격을 바꾸는 열쇠가 공부에 있다면 이 강연이 말하는 진짜 공부는 또 뭘까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이 강연이 던지는 아주 파격적인 전제부터 살펴봐야 해요. 바로 성격에 대한 30대 70 법칙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천성이다, 기질이다 해서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부분이 고작 30%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죠. 맞습니다. 이 30%는 뭐랄까, 대자연으로부터 DNA를 통해 물려받은 일종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예요. 강연에서는 사주를 가져오듯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기본 설정 값이요? 네. 그래서 뭐 급한 성격이든 느긋한 성격이든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우리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궁금한 게 생겨요. 30대 70이라니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어떤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강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건 과학적 통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철학적 선언이요? 네.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보다 후천적 노력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운명론에 갇히지 말아라. 당신에게는 70%라는 압도적인 통제권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가능성의 크기를 딱 각인시켜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핵심은 역시 나머지 70%네요. 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이 거대한 영역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70%를 어떻게 가꾸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이 강연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70%를 잘 운용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30%의 단점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와, 단점이 사라진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30% 기질이 급한 성격이라고 해보죠. 네. 이 사람이 만약에 70%의 영역에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삶을 운용한다? 그럼 그의 급한 성격은 조급함, 독단, 잦은 실수 같은 단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안 좋게 발현되겠네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70%의 영역에서 팀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삶을 운용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그의 급한 성격은 빠른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으로 재해석될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네, 70%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기면서 30%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효과죠. 강연에서는 심지어 약점이 소멸된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단점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킨다. 굉장히 인상적인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70%를 잘 운용하는 법, 즉 지식을 갖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뭐 학위나 자격증 따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르죠. 이 강연은 지식의 척도를 생각하는 마음의 높낮이로 봅니다. 마음의 높낮이요? 네. 그리고 그 높낮이를 재는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상대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 여기서 그 유명한 사인과 공인의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보통 공인하면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을 떠올리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직업과는 정말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강연에서는 아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인이 아니라 그냥 직업인일 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직업인이다.
네, 이 강연에서 말하는 진짜 공인이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결정된다고 보고요. 그 격을 수치로 표현한 부분이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내 생각의 30%가 타인을 위한다면 30%를 갖춘 것이고 70%를 타인을 위해 쓴다면 70%를 갖춘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딱 70%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공부가 완성되었다. 즉, 공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네, 이 70%라는 기준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건 공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70%를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공인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70%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기준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 대부분은 물론이고 역사 속 위인들 중에서도 진짜 공인은 몇 명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강연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은 공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방향성이요? 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단 1%라도 더 타인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우리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가? 이 강연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든 노력을 공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70%는 그 공부의 끝에 있는 이상적인 목표점인 셈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우리 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의 전환이 바로 사인에서 공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거죠. 그리고 강연에서도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이상 사적인 마음,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완전히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해요. 아, 그렇군요. 네. 70%를 넘어 1%씩 더 공적인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평생에 걸친 수행이라는 거죠. 될 때 성격이라는 문제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공적인 마음 없이 기술적인 능력만 연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이 아주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수련과 수행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로 기수련을 듭니다. 네, 그렇죠. 자신을 갈고 닦는다는 그 근본적인 공부, 즉 공적인 마음을 키우는 수행의 과정 없이 단순히 길을 끌어당기는 기술 같은 수련에만 몰두하는 건 위험한 욕심일 뿐이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강연은 아주 철학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늘의 힘, 즉 진정한 지혜와 영향력은 사적인 욕심을 가진 사인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힘이라니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걸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문자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힘이나 대자연의 힘은 일종의 비유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때 얻게 되는 통찰력 같은 거요. 아, 통찰력. 네. 혹은 더 큰 선을 위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람들의 신뢰와 영향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강연의 논리는 이런 종류의 진짜 힘은 오직 공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욕심으로 그 힘을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고까지 경고합니다. 듣고 보니 그 논리가 비단 기수련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뛰어난 경영 기법이나 화려한 투자 기술을 배우는 건 수련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을 오직 자신의 부를 불리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즉 사인의 마음으로만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그를 돕지 않거나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무너질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이 이 강연이 말하는 힘이 자신을 치러 들어오는 현대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강연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목적이 결여된 기술은 공허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에서는 이 잘못된 수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는데요. 위아래가 없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며 기술을 빼내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도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바로 스승을 무시하고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인성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강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기에 미쳐서 배울 때는 굽실거리지만 조금 맛만 보고 나면 에이, 내가 더 잘하는데? 하면서 바로 돌변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비슷한 기술자들 사이에서나 인정을 받을 뿐 결코 대중의 존경을 얻지는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고립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강연은 기술 연마나 수련 자체를 부정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핵심은 수련, 수련에 반드시 수행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 수행이 따라야 한다. 네, 기술적인 단련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기술을 연마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목적의식, 즉 수행이 영혼처럼 깃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공인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강연에 따르면 지식인이든 기술자든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으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결국 공인이 되어서 그 능력을 세상에 환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로 선 공부, 즉 수행이 이끄는 수련을 할 때 인성은 굳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갖추어지고 지혜는 그 공적인 마음의 크기만큼 열리게 된다. 이게 이 강연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질문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격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강연은 그렇다. 당신에겐 70%의 가능성이 있다고 답합니다. 네. 그리고 그 70%를 운용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관점의 전환이었죠. 나를 위한 삶에서 타인과 세상을 위한 삶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즉, 사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공인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강연은 당신이 급한 성격을 어떻게 고칠까라고 물을 때 당신은 그 성격을 누구를 위해 바꾸려 하는가라고 되묻는 셈입니다. 단순히 내가 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더 나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인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동기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당신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강연의 관점대로 진정한 지혜와 영향력이 오직 공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의 성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더 쓸모있는 존재로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성장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